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퇴사 10가지 체크리스트는 꼭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 중에 5개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사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마다리입니다. 퇴준생, 말 그대로 퇴사 준비생이라는 말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가슴 한켠에 품고 있던 사직서를 드디어 꺼내실 준비를 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퇴준생이라면 혹은 근로소득 외 수익 창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뭔데? 라고요. 저는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계약직을 포함해서 총 7번의 퇴사 경험이 있고요. 현재 저 또한 영원한 퇴사를 위한 퇴준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준생이 되어야 한다 라고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직장인의 62%나 정년 퇴임이 기다려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더라고요. 한 직장에 충성하는 방법이 미래가 보장되거나 커리어가 성장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몇 년 사이 돈 버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직장 생활에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체크리스트는 나이, 성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통합으로 정리한 평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퇴준생 필수 체크리스트 10가지 중 첫 번째, 욱해서 하는 퇴사는 아닐지 본심 확인하기. 너무 당연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퇴사자들이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급작스럽게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퇴사의 기준은 이직 개념이 아니라 평생 퇴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퇴준생에게 퇴사 후의 삶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겪는 고통보다 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진짜 퇴사심인지 가짜 퇴사심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보상 심리가 든다면 가짜 퇴사심입니다. 두 번째, 받고 있는 월급만큼 부수익 만들기. 퇴준생의 퇴사 이유 대부분은 월급으로 생계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 말은 즉, 부수익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전 월급이 높아서 빠르게 도달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만약 월급까지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면 본인의 영향력을 현재의 2배로 키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순수익 400만 원을 못 벌더라도 매출 600만 원은 나올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다던가, 수익은 적지만 SNS에서 나의 영향력이 일정 이상 도달했을 때,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창구를 2가지 확보하기. 생각보다 퇴사 후의 삶은 여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나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SNS 계정을 만드세요. SNS를 개설하고 미리 자리를 잡아가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직장인일 때 과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퇴사 후에 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지,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아요. 직장인은 힘들죠. 너무 바쁘죠. 하지만 월급에 빠져서 평생 퇴사를 못하는 삶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 3가지는 사업화에 도움이 되는 채널이니까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네 번째, 퇴준생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리지 않기.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직장인이라면 다 퇴준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차이점은 얼마나 더 빠르고 탄탄하게 준비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다들 젊어서 즐기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퇴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이 인식을 깨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퇴사하려면 주변에서 말리거든요. 이렇게 주변 소음이 많으면 퇴사할 때 좀 결단력 있게 하지 못하거든요. 자신을 믿고 소신을 가지세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기에는 인생에서 너무 중대한 문제입니다. 5번째, 주도적인 삶의 루틴 만들기. 1인 사업가 혹은 프리랜서의 삶은 생존 그 자체예요. 누군가가 이끌어주거나 가만히 있어도 월급을 지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결국 내가 하는 만큼 나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풋의 반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거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나의 퀄리티와 레벨을 높여야 합니다. 높이는 방법은 6번째부터 설명드릴게요.
탈직장인이 되고 나서 나의 일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인지 검열하고 스케줄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 실행력 높이기. 실행력. 사실 이 10가지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사업가의 첫 번째 자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을 창설한 마크 주커버그, 테슬라를 만든 앨런 머스크 등 뿐만 아니라 100만 유튜버 신사임당님이나 곽튜브님 같은 경우에도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뭐라든 시도한 사람들이잖아요. 시도한다는 것은 곧 실행력이 강하다는 말인데요. 지금 당장 그 어떤 사소한 미션이라도 좋으니 실행해 보시기 바래요. 이 작은 실행들이 모여서 퇴사 후의 나를 만드니까요. 더군다나 월급이 나오는 직장인의 작은 실행은 정말 행복하거든요. 작은 성과도 뭔가 크게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실행하기. 약속. 7번째, 독서.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해 봐서 아는 건데요. 독서를 하면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에 N권 이상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게 좋다? 글쎄요. 제가 3개월 동안 20권의 책을 읽고 느낀 점은 독서는 필요에 의해서 읽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평상시 수업 듣고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거나 머리에 쏙쏙 들어왔나요? 오히려 꼭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벼락치기를 하면 머리에 더 쏙쏙 들어와요. 집중력이 가장 좋을 때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퇴준생인 여러분은 자기개발, 사업화, 마인드셋, 마케팅, 심리, 뇌과학. 이런 카테고리가 가장 최적화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검증된 책을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읽으세요. 8번째, 하루 10분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 갖기. 이거는 독서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독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독서와 명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몽상, 상상, 이런 것과는 관련이 먼 극현실주의자이지만 최대한 나의 내면을 넓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잘 못 가더라도 오늘의 소소한 성취를 즐기고 있는지. 퇴사하기 전 나의 마음을 다잡도록 내 내면에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9번째, 아무 모임에나 가입하지 않기. 요즘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커뮤니티로 수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집단 지성이라는 것도 있고 일단 뭉치면 정보 공유,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본인의 영향력을 만들기 전까지는 무분별한 모임 참석은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완성된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해서 그게 고스란히 나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이 나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임을 참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본인에 대한 파악을 끝내고 정말 잘 맞을 것 같은 모임에, 그리고 본인이 많이 얻어갈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10번째, 주변 인간관계 정리. 사실 이 10가지 퇴사 체크리스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관계. 직장인 시절에도 어려웠는데 퇴준생인 시점에도 신경 써야 한다니 정말 어렵죠. 퇴사하고 나면 이어질 것 같은 인연들 지금 이어지지 않고요.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랑 갑자기 연이 닿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연에는 절대적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조언도 구하지 않고 오직 본인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 어떨까요?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깊은 속 이야기를 했을 때 달가운 반응으로 다가오지 않을 확률도 높거든요. 왜냐고요? 사람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주변인도 그러길 바라거든요. 퇴사가 간절한 여러분은 비범하고 어려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평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훈수를 두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퇴사를 결심했다면 뚝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 10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만약 이 10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5개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퇴사 체크리스트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퇴사를 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우왕좌왕 헤매지 않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퇴사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퇴사를 마음먹은 여러분 자체는 굉장히 박수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퇴사를 마음먹은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본인이 틀리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니까요. 자신을 믿으세요.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저와 함께 쭉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